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월요일엔 전국 열차 출발합니다. 탑승자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욱 반갑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한쪽은 네.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표정 좋은데 왜? 좋으세요? 네, 항상 괜찮으십니까? 좋죠. 네, 그럼요. 고생한 예. 보람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캠프 다 끝났습니까? 그럼요. 예. 또 선거 하나가 끝난 지가 돼야죠. 언젠데. 네. 또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죠. 예. 네. 전당대회 되겠죠. 끝나면 네, 하나가 돼야죠. 전당대회 되면 끝나면 항상 하나가 돼야죠. 근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해단식 때 눈물 안 흘리셨어요? 해단식 때 해단식 때 눈물 안 흘렸죠. 아, 그래요? 그럼요. 뭐 눈물 흘린다고 바뀔 것도 없는데. 마음의 눈물을. 그렇군요. 이놈의 전당대회 뭐 이런 거군요. 최선을 다했으면 항상 뭐 마지막은 즐겁게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가 전 당원의 축제 아닙니까? 네. 하나가 돼야죠. 그럼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대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울경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90% 가까운 득표율로 대승을 거두면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혀졌다고 하는데요. 지지세가 예상보다 더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전당대회 끝나면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이미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머지 두 후보도 포용을 하는 모습을 네. 끝나면은 보이도록 하겠죠. 그래요? 다른 방송과 다르게 민주당으로 시작하는 뉴스 좋지 참 않습니까? 색다른데요. 네. 아무래도 그 시대적 그 민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권 남은 3년을 잘 견제해라. 네. 그런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국민의힘처럼 분당대처럼 가지 말아라. 라는 또 민심들이 또 이재명 지지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예, 참 말씀하세요. 진짜 근데 민주당 대단한 게 네. 지금 이제 지지율이 보면 90%?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세계에서 이게 거의 민주정당이 만날 수준으로. 네. 아니 근데 뭐 당 김정은, 푸틴, 이제 전당원이니까. 이재명 이렇게 3대 인물로 부각되겠네요. 대단하다 진짜 90%.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이랬거든요. 네. 여기 패널들이 민주당 패널들도 그랬어요. 80%는 그래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80% 넘으면 이건 심각한 거다 이랬어요. 예. 80%를 넘으면 심각한 네, 거다 이게 너무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진짜 와 90%까지 나오죠.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 여론조사 했을 때는 김두관 후보가 좀 20, 나왔잖아요. 30%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네. 우리 한 자릿수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선전하시네 하고 출발은 그렇죠.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당대회 하면 할수록 김두관 후보께서 본인의 역량을 또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저게 것이죠. 여론조사 표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여론조사가 이제 그 지지 당원들인데 실제로 이제 당원들하고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저 표본이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항상 차이가 항상 있어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김두관 후보는요. 소수 강성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정봉주 후보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방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는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라면서 내부 총질하지 말자 이렇게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수가 아니라 다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민주당의 기대하는 바가 네. 강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정권을 빼앗겼을 때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내부에서의 분열과 총질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별로 그렇게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또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로 총구를 좀 밖으로 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안에서 말고 밖으로 북한으로도 좀 향하고 네, 그리고 세계로도 좀 향해서 이게 지금 계속 국회에서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산업 전쟁 중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미래 산업들을 확보하냐 이 전쟁 중에 좀 머리를 맞대서 미래 잠재 성장 동력들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들도 좀 같이 마련하고 네, 이런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좀 요즘에 보면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여당이 사실은 주도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 여당이 제대로 그럼 정책적으로 외교 국방에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들 그 순위 보면은 좀 그래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이재명
이재명 대표와 같이 싸우겠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고 투쟁력 있고 그 내부에서의 메시지가 있느냐를 갖고 당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파리만 갖고서는 당내에서는 뭔가 그런 호소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들이 강력하게 또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최고위원 경선을 보니까 예상외로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는 압승을 했는데 주말 지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또다시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명심이 제대로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명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역량을 떠나서 정치판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또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 막말의 수위가 굉장히 많이 넘어섰다. 넘어섰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안아낼 때 민주당의 수준까지도 저는 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야 할 거 없이 이게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 정말로 이거는 대참사 정도의 수준으로 생채기를 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정봉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좀 걸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서 정봉주 의원이 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서 엄청나게 프레임으로 억울한 부분으로 이미지가 악화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제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17대 국회의원 하시면서 정치사에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긴 했는데 내공도 있으신 분인데 그만큼의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당 내에서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최고위원으로 한번 원내 대표로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는 지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목발질의 경품권 같은 경우를 프레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목발질의 경품권 같은 이런 발언들은 프레임이라고 하면 DMZ 말씀하시는군요. DMZ에. 이거는 괜히 이런 건 역성들다가 같이 욕먹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민주당 안에서의 그 최고위원 투표율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전해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논평이 있었다고 정리를 하고요. 앞서서 신현영 전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해야 됩니다. 유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 지난 14일부터 15일 조사한 결과 이재명 45.5%, 김두관 30.8%, 김지수 3.4%로 후보 생략했고요.로 나타나 이번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한 전당대회 소식은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전당대회를 끝내고 오신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축하해 주셨습니까? 그럼 축하해야죠. 만나셨어요? 아니 만나진 못했죠. 감히. 그래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당 지도부 인선을 진행 중인데 정책위 의장 이 교체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서 친하게 정책위 의장을 임명해야 지도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어렵네요. 뭐 예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정정식 의원과 한동훈 당대표 둘 분의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두 분 자체가 이렇게 뭐 신뢰 관계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서 이게 약간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이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언론들에서 너무 이렇게 좀 몰고 가니까 이게 또 대려 변수가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 지지자들은 정 의장의 SNS에 몰려가서 사퇴하라 이런 댓글을 수백 개 달았다고 하는데요. 당내에서는 개딸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강성 지지층들이 그 정치인을 지켜주기도 한다는 현상이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뭐 위드훈이부터 해갖고 팬심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그게 더 공고해졌고 그분들이 이제 당내 세력 교체를 하는데 이제는 한동훈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데 상당한 역할을 앞으로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고위 구성은 4대 5냐 5대 4냐에 따라서 상당히 한동훈 당대표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정책위의장 특히
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관계에서의 정책을 또 나름의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민생 이슈에 대해서 한 대표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다. 좀 젊고 민생의 눈높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거다라는 쪽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 교체할 것이다? 예. 아, 교체할 것이다. 그럼 사태가 먼저 돼야 될 텐데요. 그게 뭐 전당대회 때 사실은 뭐 김옥군 프로젝트도 있고 사실 그게 구현이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여전히 지금 정정식 정책위의장 이슈를 보면서 친윤과 친한 간의 뭔가 기싸움들이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한동훈 대표가 첫 출발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프레임에 말려서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국민 눈높이 그 국민 눈높이가 얼마나 객관적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발의 그런 뭔가 그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인사가 만사거든요. 인사가 처음부터 만사다. 시작할 때 한동훈호를 제대로 출범하지 않으면은 추진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당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정말 당대표 잘 유지하려면 여야 관계도 잘해야 되고 당정 관계도 잘해야 되고 당 내에서의 본인의 친한을 더 확대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친한 의원들이 소수이기도 하고 주류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탕평 인사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니군요. 기운이 없으세요. 다녀오시더니. 아니 여기 뭐 탕평 인사도 좋고 그리고 또 한동훈 당대표 위주의 인사도 좋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책위 의장을 시작으로 그 기조가 어떨지를 딱 정확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한 달끼리 개딸과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개딸이 보여줬던 이런 흑역사를 만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의 개인 의견. 지금 한동훈 대표의 첫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4표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좀 뭐 맛배기로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을 받아가지고 더 끌어올 수 있다. 또 이런 계산도 있고 여야가 복잡한데 어떤 분부터 얘기하실까요? 저는 이게 또 될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벌써 21대 때 한번 폐기된 법안이고 그렇죠. 22대 들어오자마자 폐기된 법안인데 이게 민주당이 또 세 번째로 이 법안을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이거든요. 거의 유일한 견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2번이나 제2요구권을 발동했고 그리고 재의결이 안 돼서 폐기가 2번이나 됐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이제 세 번째 올리는 거는 민심과도 역행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올려도요. 또 제2요구권 당연히 발동해야 되고요. 당연히 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 추천 이게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집어넣고 들이민다라고 하더라도요. 뒤에 악소 조항을 독소 조항들을 또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도 이거에 기존에 했던 말 때문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다. 반대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했던 말에 발목 잡히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그 안건 그대로 오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동훈 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당대 첫 번째 약속이었던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압승을 한 건데 국민들과의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더 포커싱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뭐 똑같이 또 올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 국회 22대에서의 협의 정신이 발휘되면서 통과될 수 있는 사례로서의 뭐 좋은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보니까 장동혁 최고도 그렇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한동훈의 리더십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가 이렇게 하면 대선 주자 될 수가 없거든요. 내부에서도 상당한 견제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본인이 소신껏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심판할 거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한동훈 당대표가 리더십을 강력하게 갖고 지금 그 보수 우리 국민의힘을 하나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최상병 특검을 저는 정말로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고 민주당이 이제 프레임을 짤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쌀밥을 줄 거면 내가 쌀을 줄게라고 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쌀 주기로 했으니까 쌀 줘. 그럼 우리가 작곡밥 지을게라고 하는 겁니다. 독소조항을 계속 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대로 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네. 뭔가를 섞어서 올 거기 때문에 이건 한동훈 당대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약속을 왜곡시켜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면 되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떻게 한동훈 참고로 쌀밥보다 잡곡밥이 건강에도 훨씬 좋고요. 예, 우리 국민들한테 권고되고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아니라 말씀드려요. 독소조항. 농약 팍팍 친 것도. 아 그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당대표 쪽에 어떻게 대변인으로 가실 예정은 없으십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괜히 기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누구를 도왔든 간에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제가 기운 빠진 사람이 되는데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당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맞는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월요일엔 뉴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벌써 끝날 때 됐나요? 아니, 이거 하면 끝날 때 되는 건데. 시작입니다.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방송사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몸부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더 많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먼저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22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요? 의미 없다.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법안 상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통과되지 않을 법안들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제2요구권 쓰시는데 부담 없이 팍팍 쓰셔라. 어차피 민생을 위한 법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표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법안 표결하고 이제 네 번째 필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뭐 현장에는 의원들도 없고 관심도 못 받고 이거 왜 하냐라는 사실 내부에서는 그런 죽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영 부의장이 지금 사회 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의장님이랑 그다음에 이하경 부의장 두 분이서 3시간 교대하고 있다 보니까 번아웃 오거든요. 300명의 국회의원 22대 때 이런 방식으로는 성과도 못 내고 우리만 양쪽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부디 협의 정신 그리고 합의 정신이 뭐 발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면은 22대 몇 달 뭐 벌써 몇 달 안 됐잖아요. 뭐 3개월, 2개월 됐죠. 3개월이 안 됐어요. 2개월 됐죠. 그런데 민주당만 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당 쪽만. 국민의힘도 이제 좀 일 좀 하셔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맨날 21대 때도 보면은 막는 거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집권당이 왜 그렇게 상임위도 안 열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민생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갖고 가다 보면 야당도 더 협조할 것이고 또 야당이 필요한 것들 서로 하나씩 카드 주면서 그렇게 성과를 내는 선의의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한 일, 국민을 위한 일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할 것인지 실패하게 만들어서 여론을 좋지 않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대권을 잡는다라는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 같은 경우는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건 최상병 특검처럼 이탈표조차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거 2017년도에 2017년도 문재인 정권 당시에부터요. KBS나 MBC 사장 이사진 바꾸기 위해서 이거 민주당의 의원 만찬회에서 지금 9단계 로드맵이 그려져 있던 방송 장악 문건이 이미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거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방송국들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일환으로 지금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악의가 정말 명백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2요구권 발동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이탈표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엄한 짓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3차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됐고요. 방문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EBS법 상정해서 아마 필리버스터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했더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실이 새 부위원장도 임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들? 민주당 또 탄핵소추에 의한 방통위 순환사가 계속 반복될까요? 이것도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방통위도 돌고 도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기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정신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두 명이서 졸속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사실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짱 도록될 수 있는 뭔가 그런 법리 해석을 다시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우선 위원장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분이 인사로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진숙 그 위원장 후보는 아마 지금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면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또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위원장까지 동시에 하고 두 명 만들어서 또 그냥 박문진 MBC 이사진 교체하고 사장 교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돌고 도는 의미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그런 언론 장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 공감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청문회를 3일하고 현장 점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청문회와는 다른 법으로 상당히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카드에 대한 초과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했던 의혹 그리고 그 이념에 대해서 치우친 발언 특히 5.28 정신에 대해서도 정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변했어? 그걸로 그냥 다 얘기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네, 여기 일단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야당 몫으로 추천할 사람들이 있는데 추천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그 땡깡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게끔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법인카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업무상으로 뭐 밥 먹었던 것들부터 이게 법인카드 얘기해봐야 이거 이재명 대표의 안사람 되시는 김혜경 여사분이 더 생각나겠는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마라. 진짜로 여기에 뭐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야 알겠지만은 여기 방통위 운영될 수 있게끔 야당 추천 인사부터 좀 추천하고 나서 할 일들 좀 진짜하고 나서 이런 민생을 위한 일들은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전국 열차 도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 신현영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